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일과 관련하여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거기 방송이나 영상을 보게 되면은 정치인들을 보면요 서로 좀 분리하게 되면은 당신은 친일파 후손이다. 당신 당에는 뭐 친일파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서로 좀 몰아붙여가지고 친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뭐 입도 봉긋하게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뭐 그런 일을 좀 제가 종종 보는데요. 단순히 뭐 친일이라 해가지고 한마디 들어가면은 마치 그 사람의 해왔던 그런 업적들, 그 사람의 인격이 모든 것들이 다 진짜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나경원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원체 친일 논란에도 많이 휩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의원들을 조사해가지고 우리 당에 보니까 한 명이면 당신들 당에는 한 10명이 있더라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웃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자꾸 이 친일 논란에 빠져가지고 서로 막 반목을 하게 되면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깊게 생각을 해야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친일을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조선시대까지 가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뭐 인권, 그래 인권을 얘기하고 이렇게 살게 된 시기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때 우리가 뭐 양반 양인들이 좀 한 명이면 그 후계에는 마지막에는 노비가 한 5명. 예? 그런 인구 비율이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때 그 사회를 보면 참 암담하죠. 뭐이 나라가 누구를 위한 정말 나라입니까? 임금을 위한 나라입니까? 백성을 위한 나라. 백성이 누가 있습니까? 다 노비고 못 먹고 못 살고 예? 진짜 막 헐벗고 진짜 거지 같은 나라였는데 그 시절이 양반 양인이 한 명이면은 노비가 다 5명이면 그럼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이래 볼 때 뭐 외국인 노동자들 막 꽉 찬 나라다. 막 그래 볼 수 있겠죠. 예. 그만큼 정말 암울한 나라인데 사실 그래가지고 조선이 참 그 이전 역사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은 것만 해도 참 대단한데요. 소비 강쟁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사실 조선 사회에 대해서는 사실 좋게 평가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사실 저는. 그때 사실은 우리가 누구한테 시달리냐면은 일본한테도 우리가 뭐 이런 관계가 있었고 또 저기 청나라 걔네들하고도 관계가 있었고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있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걔네들이 제일 처음 붙은 게 그 청나라 하더라고. 붙어가지고 저가 이기가지고 뭐 다 해먹고 했지만은 그 다음 또 러시아하고 이렇게 이기가지고 또 해댔지만은 실제적으로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청나라가 만약 이겼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러시아가 이겼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현 시점에도 우리 정치들을 보면은요 지금 솔직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진중 세력 아닙니까 저 세력들이 예? 누구 뭐 자꾸 이렇게 피해라 할 그게 아닌가 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시절에 사실은 다들 국민들 다 뭐 못 살고 좀 뭐 양반들이라는 뭐 김가희가 박가들 저도 뭐 김가희긴 한데요. 뭐 양반들 뭐 매개성들 뭐 그런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배운 사람들 뭐 돈 좀 있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자 공부하고 그래 그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다 기득권 차지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럼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이제 친일파라고 하면요 밑에 또 노비들도 많았다 아닙니까? 소장농들 모락한 소장농들도 있었고 노비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 일제시대에 그 밑에서 기술 배워가지고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또 교무선 뭐 이런데 그 철도로는 철도 다리공사가 노가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래 사는 사람들 다그 친이라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기술을 닦아가지고 그 기술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또 이랬었는데 바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친일의 그 사실 그 우리가 일제치하 30한 4년 정말 적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34년에 나라 이제 없어져도 무방한 진짜 그 운도시의 세월입니다. 강산의 세월이 바뀐다는 시간인데 그 안에 일제시대 있으면서 사실 뭐 민족이 완전 뭐 다 말살됐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뭐 또 이렇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 일본 애들이 정말 동일하게 한국 시민으로서 똑같이 대우를 해줬다면 우리 민족적인 그런 뭐 반란운동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이 일어났을까 그냥 그렇게 봐야 돼요 사실은. 처음에 저기 저 을사오족 우두머리 저기 누구냐 이완용 씨가 그 이제 조약을 처음 할 때요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저기 한국 시민으로 똑같이 대우받게 해달라 그 조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뭐 저도 막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일본인들한테 그런 수탈과 그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온갖 수탈 가정에 뭐 숟가락 뭐
냄비 닦고 하나 남듯이 다 뺏겨나가고, 심지어 개 가죽까지 다 뺏겨나가고, 대한민국에 뭐 나무나 다 베가고, 그걸 떠나가지고 뭐 사람을 또 정말 동물보다 더 못하게 마루타 시험했던 거. 인간들이 아니죠. 근데 일본, 그런 이제, 일본인들이 왜 그렇게 잔인한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좀 제가 볼때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일본이라는 민족성 자체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은. 근데 사실 친일이라는 문제는 단순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단순히 친일이라 한마디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시절과 그 시간 모든 것을 다 정의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 조선이 그때 망했던 거는 조선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정말 나라 같지도 않은 꼴이 됐던 건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이시조선, 그 왕조, 사실 그 왕조라기보다는 그 양반들이죠. 예,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양반들. 예. 지금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성을 물어보면은 당신 성이 뭡니까? 물어보면 다 뭐 대부분 다 김가입니다. 김가들, 박가들, 뭐 이가들, 최가들 다 양반들입니다. 다 양반들. 양반 아닌 사람 없어요. 뭐 천방지축 마골피들 내가 한번 세어보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만나본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사실은 다 양반들입니다. 뭐 다 중간에 뭐 성 개명한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친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일본인들한테 그런 꼴을 당하게 된 그 경위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바로 나한테 있다는 거죠. 나한테. 본인들 성이 양반 성씨에 들어가고 집에 족보가 있는 집안, 집에 족보 체계한 사람들은요 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예, 이게 정답입니다. 예, 일본인들이 그 약자한테 그렇게 잔인하다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이 민족성도요, 좀 만만치 않거든요. 뭐냐면, 운전할 때 보면은 딱 사람들 보면 자기 앞 끼들면 막 변해버리더라고, 사람들이. 저는 그런 거 정말 없습니다. 저는 제 앞에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면은요, 좀만 낌새가 보도 저는 브레이크를 밟아버려요, 그냥 차라리. 이게 사람 생각의 나름인데, 저도 옛날에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생각의 나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민족성이 뭐 선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교만해요. 우리나라 민족성 사실은. 우리나라 민족성 자체가 정말 사람들 바탕이 아주 교만해요. 그거 자기 스스로 한번 각자 개개인이 한번 앉아가 생각을 하면 없죠. 내가 살아온 것을 내 스스로 한번 고민하면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이 사회 속에 살면서 남과 대화를 하면서 내 생각이 얼마나 맞았고 남의 생각이 얼마나 맞았고 뭐 그런 거 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그럼 자기가 얼마나 좀 독선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정말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바탕이 좀 있다. 그러니까 좀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가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좀 알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그게 바탕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특히 좀 상대적인 그런 게 좀 빈곤을 많이 느끼죠. 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남이 내가 좀 더 많이 하고 좀 그에 대해서 사실 뭐 내 하루 뭐 살아가는데 지갑에 돈 한 2만 원 있으면 하루 종일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민족성 자체가 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핏줄 자체가 이제 어릴 때 보면 사극에 뭐 양반들 보면 고개 안 숙이고 뻣뻣하게 두고 다닌다 아닙니까 다들. 예? 뭐 이리 오너라. 예? 그런 다들 핏줄 이어받았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좀 있어요. 그 피 속에 흐르는 그 유전이 있거든요. 그런 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나라를 그꼴로 만든 거예요. 그꼴로 만들고 실제로는 힘이 없으니까 뭐 어떻겠습니까? 힘없는 사람이 원래 고기만 뻣뻣하다고 해가지고 힘을 남한테 힘을 빌려야 먹고 사니까 또 이래저래 기대니까 중국한테 기댔다가 또 일본하고도 했다가 미국한테 기댔다가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예. 이게 친일의 문제를 갖다가 자꾸 그렇게 친일파다 해가지고 그는 마치 제가 볼 때 이건 저 북한 정권하고도 닮았는데 북한 정권에 보면은 뭐 생각이 좀 다르다. 약간 좀 마음에 들어. 당신은 반동문자다 이러면 바로 아우지 탄강 정신없 수용소 그 사회 아닙니까?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수준의 정말 사회적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일본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고민하고 다시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의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 당신 반동분자,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이렇게 지금 자꾸 불미운동 뭐 여러 가지, 음? 한번 받아치니까 또 우리 또 받아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더 사이가 안 좋아지는데, 실제 제가 볼 때 더 무서운 건 지금 이제 우리가 더 무서운 건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은 뭐 한마디 뭐 하는 행동이 있죠. 우리 지금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중국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이 우리 서해 앞바다에 지금 짓고 있는 해상운전 저런 거, 쟤네들 저 기술력 저거 뭘 믿고요, 저거. 저 터져버리면 대한민국 그냥 어찌 되겠습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진짜 무서운 거는 중국인데 중국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고 서로 막 못난 것끼리 서로 손가락질 하면서 니 칠이다, 니 칠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진짜 정말 제 말이 맞습니다. 다시 조선의 그 시절로 돌아가 당신 할아버지가 그제 뭐 다 그래 살았을 거 아닙니까?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게 답이에요. 예. 아무튼 여러분 반갑고 오늘 이야기는 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